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웠던 가족들 만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단, 정말 가슴 아픈 이 사연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설레임을 안고 하루를 보냈을 텐데 잠은 편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구성을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선물 혹시 준비하신 거 있다고 들었는데. 대충 뭐 생활용품하고 옷 종류뿐이에요. 이게 50만 원 주고 산 거 이거 하나가 제일 이제 겨울 잠바고. 겨울 잠바는 왜 준비하셨어요? 겨울 잠바는? 그걸 추운 데니까 이제 입으라고. 나도 솔직한 얘기로 아직 15만 원짜리 이상 나 잠바를 입어본 사실이 없어요. 남동생 이제 입으라고. 가방이 좀 좁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 비해서. 그렇죠. 네, 정말 오랜 세월을 참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운 가족들, 제어를 앞둔 이산가족들, 어제 아마 뜸눈으로 이 밤을 지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가장 어르신이 101세 어르신이라면서요. 100세 이상이 계세요. 예. 저희도 실향민 집안이라 이북에서 내려온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은 지금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하는 저 모습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정말 오래 사셔서 가족을 만나는 백성규 할아버지, 101세로 최고령이시고요. 예.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출발하십니다. 9분 남았네요. 8시 반 네. 출발 예정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70대면은 젊다는 축이고요. 예. 대부분이 이제 80대, 90대로 구성이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더 지금 간절하다고 하셨는데. 저 예. 가방을 싸시는 마음이 언제 또 보겠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제 또 보겠습니까? 처음이자 사실. 마지막이 될 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로또에 당첨된 느낌으로 예. 이건 제일 안타까운 분이 9분이 포기를 하셨는데 마지막 몸이 안 순간에 좋으셔서. 건강 때문에 네. 그러신 거잖아요. 얼마나 눈물 나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상봉 행사에서 딸을 처음 만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예. 사연입니까? 네, 그 딸도 벌써 환갑이 넘었어요. 예. 네, 89세 유관식 할아버지인데요. 네. 그동안 딸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니까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이제 전 부인과 이제 헤어질 때 전 부인을 북에 두고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임신한 상태인 줄을 몰랐던 거죠. 아이고. 근데 지금 예. 이제 가족들을 확인해 보고 하니 당시에 이제 그 태어난 그 딸이 있었고요. 이제 벌써 환갑이 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유관식 할아버지와 또 가족들이 이건 기적이다. 내 생에 있던 일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 제일 기쁘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이 유관식 할아버지 아들도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굉장히 흥분했다가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딸이 이제 혼자 북에서 자라느라고 엄청 고생했을 건데 그렇죠. 그 생각에 참 가슴이 아파서 힘들어하셨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예, 아버지의 역할을 딸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념의 갈등으로 아버지 역할을 못 하셨는데 만나면 참 많이 우실 것 같네요. 자, 뭐 고령 때문인지 이번 이 행사에 의료진들도 굉장히 네. 많이 이제 예전보다 가신다면서요? 5년여 만에 상봉이기도 하지만 예. 이 지난번보다 확연히 늘어난 게 의료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봉자들의 연령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혈당, 혈압 일상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혹시라도 이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지금 6개 조의 응급팀이 서울 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사가 각 팀을 담당해서 6분이고요. 지역 적십자병원에서 간호사들도 참여를 하게 돼서 예. 의료진의 수가 적지 않은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고령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생애 처음 만나보는 딸, 예. 그다음에 65년 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 네. 또는 뭐 친척. 아까 101세 백성규 할아버지는 맞습니다. 형제 자매가 다 돌아가셨어요. 예. 가장 오래 사셨거든요. 뭐 며느리를 이번에 만난다면서요. 며느리와 손녀를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얼마나 그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시겠습니까? 예. 흥분 상태가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료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헬기로 속초까지 수송한다는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대부분 여든이 넘는 고령자가 이산가족 상봉자들이어서 보청기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참 긴 시간 기다려서 어렵게 만났는데 옆에 있지만 목소리를 잘 못 들으면 얼마나 참 아쉽겠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보청기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제 보청기를 기증 받아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가족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26명의 그 가족이 그 사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뭐 꼭 사전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이 보청기 지급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잘 이제 지급이 돼서 오랜 기간 기다림 끝에 만나는 거잖아요. 보청기가 좀 이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청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렇게 또 기증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요. 즉석 사진 촬영 인기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네. 현장에 부스가 설치돼 네. 있다는 겁니다. 예. 가족이 들어가서 우리 지하철에 증명사진 코너들처럼 예. 이런 가족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음. 액자도 제공이 되고 예. 또 이제 날짜도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잘 설치돼 있어서 상당히 가족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 아쉬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녹음 서비스까지, 그러니까요. 음성 녹음 서비스까지 헤어지면은 목소리 들으면 또 눈물 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이 녹음에 필요한 장비가 대북 제재 때문에 못 대상 들어가는 품목인 부품이에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휴대폰 가져가시니까 아마 만나는 장면을 다 영상으로 찍고 그 생생한 목소리 또 녹음에 담아 오실 것 같아서 예. 많은 분들의 기록들이 개별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각이 다 전달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시각만으로도 좀 아쉬움이 더 있죠. 아쉬움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측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 이게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숙소로 오비가 꽉 찼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네. 마음에 비해 가방이 참 좁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나왔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받는 가족들 입장에서 어떤 게 인기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준비한 분들이에요. 네, 어떤 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네, 일단 뭐 어제 경제 사정도 좀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 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초코파이 등 이런 그 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그 음식들을 이제 좀 과자 제품들을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춥잖아요. 그리고 또 옷이 굉장히 귀하다 이런 말도 계속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방한복, 내복 이런 걸 많이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동안 쭉 만나다가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옷 크기, 옷 사이즈. 치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옷 준비하면서도 많이 좀 고민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영양제라든지요, 뭐 이제 시계, 뭐 과자 이런 거 준비했다는데 시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명종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또 건전지 이런 것들이 또 인기 있는 그런 선물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념 갈등으로 아직까지 분단된 나라가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대한민국, 북한 네.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념 갈등 빨리 좀 넘어설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생이별한 이 가족들을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단 애절한 사연들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상봉단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내가 오래 사니까 그렇게 만나게 돼요. 아들 4살에 헤어져서 이제 71인데 이제 만나요. 이거는 하늘의 비올딱이야. 그치? 고마워. 어찌냐래도 밤새도 물었어요. 여동생이 꼭 정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너도 거기서 좀 편안히 잘 살다가 그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나자 그러려고 그러지. 그밖에 없잖아요. 네, 기대와 설렘 또 희망이 가득한 얼굴이신데 자, 1분 후면 이제 1분 정도 후면 출발하실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다 1심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전 지사. 판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이 공개가 됐는데 뭐 쉽게 납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 선고문이 이미 공개됐었죠. 예. 10여 쪽으로 이제 정리됐던. 그런데 판결문은 이제 뭐 110쪽이 넘습니다. 그 이제 많은 양이 다 공개가 돼서 세세하게 읽어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선고문 때의 좀 의아심은 판결문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가 됐는가? 김지은 씨의 책임이 많이 거론돼요.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 안희정 지사는 뭐 한쪽에서는 왕 같은 존재였다 이런 증언도 나왔었습니다만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안 전 지사의 어떤 권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건 인정을 예. 한 거거든요. 예. 다만 그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전 지사의 인성에 대해서는 권위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김지은 씨가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예. 그 방에 담배를 가져와라. 네. 그 담배를 가지고 왜 방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밖에다 예를 들면 놔두고 방 밖에 담배를 놓고 메모를 붙일 수도 있고, 띵동하고 놔두고 가라. 혹은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왜 피하지 못했냐고 비난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저의 예. 개인적인 느낌은. 네. 그러면은 뭐 어떤 행위, 관계가 벌어졌는데 그 가해 당사자는 권위적이지 않았다. 그럼 강제로 물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물론 강제 물리적으로 했으면 성폭행이었겠고 예. 지금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우리 손 변호사가 계시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위력이 지금 행사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고문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당한 다음 날 순두부집을 검색하고 했을까? 예. 그런데 안전지사의 이 깨알 같은 메신저를 보면요. 김치를 더 달라고 해라. 뭐 굉장히 네. 세세한 얘기가 많고 예. 4분 동안 이 카카오톡을 보지 않으니까 지금 문자 안 보니 뭐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들도 있어요. 네. 그런 예. 걸 보면 저는 쌍방간에 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일리가 있을 텐데 주로 어쨌든 김지은 씨가 피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피해자를 너무 좀 다그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측 부인 민 씨가 이전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원은 민 씨 측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변호사님도 판결문 다 읽어보셨잖아요. 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판결문이 굉장히 깁니다. 맞아요. 네, 100쪽이 넘어요. 114쪽인데 한번 좀 제 사건은 아니지만 워낙 그 중요한 사건이니까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중에 일부분을 발췌해서 이거는 그 고소인 김지은 씨에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불이익한 그런 판결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많이 좀 받았는데요. 또 그렇게 반대로 볼 만한 부분도 굉장히 부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읽고 이해하지 않고 어떤 그 한 문장, 한 단어만 그 뽑아내 가지고는 이 판결 전체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논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번 1심 판결의 그 아주 핵심 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느냐? 이제 판사가 법관들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제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런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이 피해자, 이 김지은 씨의 증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 결국 믿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더해서 이 사건이 이제 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네. 이제 피해자 이 김지은 씨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예.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법관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에서 출발해서 유죄를 확신할 만한 증거가 제출돼야 유죄 판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부분은 검찰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본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렇게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그 그루밍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길들인 다음에 성적으로 착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그 전문 심리위원들의 견해가 배척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피해자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결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그럼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항소심에서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지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그 그루밍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그 결부돼서 1심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결합돼서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 판단은 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이 김지은 씨가 당시에
뭔가 그 억압되어서 뭔가 이제 안희정 당시 지사의 어떤 위력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을 못하고 행동을 못했다라는 예. 것을 그 법관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 더욱 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그런데 예. 이 전문가들이 심했었던 이야기들은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니 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 판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절차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는 전혀 없다는 부분 맞습니다. 네. 자, 이 법원에서는 네. 이 법정에서는 증거가 최우선적으로 그렇죠.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담배를 그 앞에 두고 갈 수 있지 않았냐 했을 때 만약 두고 갔다가 네. 안희정 전 지사가 다른 뭐 보좌관들이건 뭐 비서들한테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길래 뭐 이런 식으로 했을까 하는 그런 것도 또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당연하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2심을 또 봐야죠. 2심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 공원 인근에서요. 훼손된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서울대공원 유원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청계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가족들 많이 가는 곳 아닙니까? 주차장 바로 인근 등산로 입구 수풀에서 네. 이 관리인이 이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되는데 상당히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심하게 훼손된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된 거고요. 어제 오전이었거든요. 이 깜짝 놀랄 속보로 전 봤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런 끔찍한 일이 또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국민들 심정도 어수선할 텐데 범인을 빨리 잡아야죠. 무조건 네. 잔혹한 범죄니까 아주 다행인 것은 시신이 이렇게 훼손돼서 발견되면 이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정말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다행히 신원이 특정됐다고 합니다. 확인이 됐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주변인이 어느 정도 이제 수사망에 들어왔겠죠. 네. 지금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 하니 오늘 내일 근일 내에 네. 체포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저는 바라봅니다. 네, 예. 오늘 부검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는데 시신 발견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경찰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등산 일구입니다. 이게 저 신고는 그럼 누가 한 건가요? 네,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게. 화폐 정도는 심하지 않은 건 거죠, 지금? 많이 심했습니다. 주변에서 냄새를 인지할 정도로 굉장히 네, 서울대공원은 굉장히 공개된 그렇죠. 그것도 사람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이 찾는 장소인데 왜 여기다 그 시신을 놔두고 갔을까요? 일단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빨리 잡아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좀 짐작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인근이 좀 이제 그 인적이 좀 드문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 인근에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심적인 여유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시신을 이제 방치하고 왔을 가능성 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부러 그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신이 발견되도록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도록 저 위치에 놓은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정말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또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렇게 참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을 해서 공개적인 장소에 놓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는 것도 참 끔찍한데 예. 좀 빨리 좀 신원을 파악해서 빨리 이제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좀 체포해가지고 범행의 어떤 그 동기 그리고 경위 등을 확인해야 되겠죠. 예, 네. 뭐 CCTV, 뭐 첨단 과학 수사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범인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